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4일 만인 오늘 태원에 백악관을 복귀했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 핫스팟 지역의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을 다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머커널 원내대표는 오는 19일까지 잡혀있는 의회 일정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한민 밀집 지역에 오픈 스트리트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저지에서 최소 200개의 우편 투표 용지가 쓰레기통 안에 발견됐습니다. 뉴저지 인구의 클래스 아파트 건립 개발안이 확정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환자나 노인이 있기만 해도 앉거나 걷기 등을 도와주는 로봇 엔젤 M이 상용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10월 5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월터 리드 병원으로 입원했으나 주말 동안 조원 결과와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 4일째인 오늘 퇴원해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인 션 커니 박사는 대통령은 코비드-19와의 싸움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월터 리드 의료센터에서 3박을 한 뒤 백악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콘리 박사는 지난 24시간 동안 대통령은 증세가 꾸준히 개선돼 왔으며 지난 72시간 동안 열이 없었고 호흡 상태도 정상이라며 모든 부분에서 퇴원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3회분을 투여받았고 코비드-19으로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스테로이드제인 덱스메트로손도 복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콜리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폐 스캔 결과에 대해서는 밝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대통령의 혈액 산소 투치가 적어도 2번 이상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인 켈리 맥케너도 트위터를 통해 자신 역시 양성 반응이 나와서 격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백악관 관계자들의 양성 반응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빌 드 블라스 뉴욕시장은 어제 최소 7일 연속 3% 이상의 코로나19 감염률을 보이는 9개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필수 상업자를 일시적으로 폐쇄할 것을 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쿼모 뉴욕 주지사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9개 지역의 학교들을 폐쇄할 것을 확정했고 핫스팟의 감염률을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브루클린과 퀸즈 일부 지역에서 양성률 5.5%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환자 수와 감염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핫스팟 지역을 제외한 뉴욕주는 1.01%의 양성률이 보이고 있지만 이들 지역을 포함하면 1.23%까지 상승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뉴저지주는 2.10%, 펜실베니아주는 7.9%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감염이 제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학교, 큰 모임, 종교단체, 사업지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핫스팟 지역들의 학교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종교기관의 경우 코로나19 규정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폐쇄 조치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내일 종교기관 지도자들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또 핫스팟 지역 내 비필수 사업체들의 폐쇄 여부는 좀 더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드 블라주 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뉴욕시의 9개 지역들의 비필수 사업체들을 수요일부터 즉각 폐쇄해야 한다며 주지사의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시는 1000건의 이상의 코로나19 규정 위반이 보고됐지만 불과 26건의 집행 조치만 수행했습니다. 이에 쿼모 주지사는 뉴욕시의 코로나19 규정 위반 단속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주 정부가 코로나19의 시행을 인계받아 주 전역 핫스팟 지역을 감독할 것이라고 했지만 드 블라주 시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머커널 원내대표는 오늘 19일까지 잡혀있는 의회 일정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의 각종 일정은 약 2주일 이후인 19일 이후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일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상원 의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정도를 알지 못한다며 상원 개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청문회도 위험하다며 대법관 인준 연기를 거론했습니다. 공화당은 10일 청문 절차를 시작해 20일 상원 법사위에서 후보 지명을 승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열린 베럿 대법관 지명식에 참석한 마이클 리 상원 의원과 톰 틀리스 상원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리 의원과 틀리스 의원은 청문회를 담당하는 상원 법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19일까지 상원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2일에서 14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12명, 민주당 10명으로 구성된 상원 법사위에서 공화당 의원 2명이 불참하고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 공화당은 과반수에 확보되지 못해 대선 전에 베럿 대법관을 인준하기 어려워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선 전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베럿 판사 인준 청문회 일정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퀸스 플러싱 먹자 골목과 맨하탄의 코리아타운이 차 없는 거리인 오픈 스트리트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퀸즈 플러싱 먹자 골목의 오픈 스트리트로 지정된 곳은 바톤 애비뉴 선상 149플레이스에서 150스트리트 구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는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먹자 골목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뉴욕시정부에 신청하면서 지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먹자 골목 상인 번영회장은 이번 오픈 스트리트 지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먹자 골목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맨해튼에 있는 32가 코리아타운에서도 금요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오픈 스트리트로 지정됐습니다. 주말에 오픈 스트리트로 지정이 돼갖고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뉴요커들이나 차량이 없고 한국의 포장마차처럼 이런 촌이 쫙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서 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뉴욕시가 식당 야외 영업을 위한 오픈 스트리트 레스토랑 프로그램 지역을 4곳 추가하면서 총 89곳으로 늘었으며 1만 400개 이상의 식당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최근 오픈 스트리트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3개 이상의 식당으로 구성된 단일 블럭에 한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뉴욕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현황은 시 교통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저지에서 최소 200개의 우편 투표 용지가 쓰레기통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발견한 하월 딘지 씨에 따르면 그는 버긴 카운티 노스 얼링턴의 한 은행 뒤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200에서 300파운드의 우편물들을 발견했고 최소 200장 정도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 미 우정국 대변인은 이 상황을 경찰에 보고했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에도 이 사건의 일말이나 해명 등은 없었습니다. 해당 우편들은 엑세스 카운티 웨스트 어른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는데 그 과정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해당 우편들은 우정국을 통해 수집되었다가 재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전역 우편 투표 관련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해 유권자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위스콘신 주의 한 도랑에서 부재자 투표 용지가 발견되었고 며칠 후 연방 요원들이 버려진 군 우편물을 찾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브루클린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우편 투표 용지를 받은 다수 주민들이 신고한 소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잉글 클립스의 대형 아파트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펼쳐진 가운데 시의회는 건립 개발안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서는 실반 애비뉴 아파트 건립 문제로 수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4일 잉그루드 클립스 주민 130여 명은
800 실반 애비뉴에 건립 추진 중인 600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한 시위가 전개됐습니다. 이날 시위는 잉그루드 클리프스 타운홀에서 시작돼 지미송 시의원 자택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미송 시의원은 글로리아 오 시의원과 함께 이 개발권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중저소득층 아파트먼트 건설을 이용해서 대개발업자들이 한 2,000여 채 가까운 그 아파트를 조닝 개발 계획을 막기 위해서 주민 한 130여 명이 긴급하게 나와서 행화적인 시위를 해드렸습니다. 지미송 시의원 집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주민들은 이 재산세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김성 시의원이 자기들 집 앞에서 이러지 말고 옆에 가까운 파킹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듣고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들어갔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타운의회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형 아파트 건립안을 개발사와 합의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들은 서민 아파트는 핑계이고 대형 상용 아파트를 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잉그루드 클리프스 타운의회는 이와 관련해 오후 2시부터 주민들과 특별 회의를 비공개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온라인 회의의 주요 안건 내용으로는 타운 정부 소유의 허드슨 테라스 부지에 60세대에서 65세대의 서민 아파트 건립 등에 대한 내용과 800 실반 애비뉴에 서민 아파트 90세대를 포함한 총 450세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이 개발안을 확정시켰습니다. 과도하게 어포더블 하우징 지으라는 명령은 판사의 잘못된 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뉴저지 고등법원에 들어가고 연방법원까지 들어간 어필, 즉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붙었는데 결국은 민주당 쪽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어제 개발안을 확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고, 박명근 전 공화당 시의원에 의하면 민주당은 원하는 대로 건설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고 45일 안에 다시 주민들이 어필을 할 수 있어 변호사를 고용해 이것이 부당한 결정이며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라는 소송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실반 애비뉴 아파트 건립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한국 내 엔젤 로보틱스가 개발한 엔젤 XM은 환자나 노인이 입기만 해도 앉거나 걷기 등을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곧 상용화가 될지 자세한 내용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 XM은 기력이 없는 환자나 노인이 입기만 해도 뛰어다닐 수 있는 로봇입니다. 공경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는 2017년 웨어러블 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엔젤 로보틱스를 설립했고 지금까지 1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로봇은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불편한 환자의 재활 치료를 돕고 의료기기 2등급 인증도 받았습니다. 또한 밑창에 내장된 족조합 센서로 환자가 힘을 주는 정도와 무게 중심 이동을 감지해 최적화된 보조력이 제공됩니다. 또한 가방처럼 매는 형태의 백팩부에선 여러 가지 보행 훈련 모드인 평지 보행, 계단 오르기, 앉기, 일어서기, 서있기, 스쿼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물리치료사들에게 환자의 재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도 제공됩니다. 아울러 공경철 교수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정용 재활 로봇인 엔젤엑스 H 출시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환자가 러닝머신 위에서 고정된 상태로 재활 훈련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공 교수는 웨어러블 로봇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로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0 가전 전시회에서 델타 항공은 가디언 XO라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공항 물류 작업자가 무거운 가방을 손쉽게 들고 내릴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유타주에 있는 스타트업인 사코스 로보틱스가 개발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의 언론에 따르면 가디언 XO가 내년에 상용화될 것이라며 델타 항공을 비롯한 항공, 자동차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이 제품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성명을 통해 올해 캘리포니아에 발생한 산불로 400만 에이커가 불에 타 최소 3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454채 이상의 주택과 구조물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산불이 기록한 역대 최대 피해 규모인 167만 에이커의 2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주식 매도세가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S&P 500 지수가 3.9%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술주 및 모멘텀주들은 올 들어 현재까지로는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 폐쇄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68% 올라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1.80% 얻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2.25% 올라갔습니다. 금주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 회복세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견해를 가늠하기 위해 7일 발표 예정인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록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온라인 한글 손글씨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인 2세에서 3세 어린이 및 현지 어린이들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에게 한국어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행사입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6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뉴욕 한국문화원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2020 코리아 위크를 통해 뉴요커들에게 추석 명절 문화와 한류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트로트 경영 대회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코리안 퍼레이드를 대체해 다양한 문화를 주류 사회에 알렸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코로나 핫스팟 지역의 학교들이 다시 폐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